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주에 눈이 소복소복 내렸는데 오늘은 다행히 눈도 안 오고 날씨가 선선하게 봄 날씨로 찾아오는 듯 합니다. 이러한 좋은 날씨에 오늘 손님들이 제 농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권총학 박사님 오늘 또 오셨고 반갑습니다. 권총학 박사님 오셨고 요 석사님 오셨고 예, 여기는 이제 석사 과정에 계시고 여기는 학사 졸업하셔서 이 연구원에 공공기관 연구원인 계시는 분인데 결과적으로 이 곤충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구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죠? 자, 오늘 우리 박사님 또는 석사님 또 박사 대빵님 오셨다가 잠시 전에 가셨습니다, 그죠?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연구원님들이 제 농장에 찾아오신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충을 해서 충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오늘 오신 거죠? 지금 꿀벌의 이제 계절별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꿀벌의 사계절 관리에 대한 팩트, 그리고 뭐 병해충 관리, 병해충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충하는 방법.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못하지만 이충 전문가가 또 우리 앞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영상을 한번 조금 찍으면서 실습해 보시도록 하고, 오늘 첫 시간에는 이 봉장 환경, 사계절 관리에서 봉장 환경, 봉장은 과연 어떠한 지역에 위치를 해야지 봉주에게 이득을 가져갈까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잠시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자, 저희 봉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이 봉장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먼저 봉장을 차릴 때는 조건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주변에 뭐가 없어야 될까요? 없는 거요. 없어야 될 것. 내가 봉장을 만약에 이 하나를 갖춘다고 한다면 봉장에서 진짜 악어는 과연 뭐고 적군은 뭘까요? 우리 박사님. 그 봉장의 요건이죠, 요건.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변 환경 요건. 첫 번째는 뭐 봉장과 관련되어진 우리가 봉이들이 날아가서 뭔가를 먹고 배가 부르면 되는데 먹고 적사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없어야 돼요. 제일 벌과의 관계적인 요인에서 사과 농장, 과수원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농장 주변에 과수원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꿀을 따갖고 매출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봉장 주변에 과수원이 있으면 4월 중순부터 착화제, 세빈을 치거든요. 세빈 성분 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 그죠? 그 세빈을 치게 되면 착화제 때문에 낙봉이 엄청 생겨서 꿀을 수확할 수 있는 벌들이 결과적으로 벌은 내역벌과 외역벌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러한 외역벌들이 밖에 나가서 다 떨어져 버리면, 이러한 외역벌들이 떨어지면 그 다음 5월 달에 꿀을 수확할 수 있는 외역벌이 없어서 꿀을 망치게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주변에 가장 피해야 할 장소는 과수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그래도 우리가 과수농사를 한다면 복숭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작물들은 사과하고는 그래도 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걔들은 그 농약을 먹었을 때 꿀벌에게 농약 방지액을 뿌리면 그나마 살아날 수가 있는데, 세빈 착화제 먹으면 요거는 사람이 사약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과수 농장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사가 없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사람이 수분이 인체의 몇 프로죠? 80%. 그러면 곤충은 박사님 수분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마리에? 아닙니다. 곤충도 수분이 85%인데 수분이. 그래서 이 곤충도 결과적으로 물을 섭취해야지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충에 관련되어진 농약을 밀도 이렇게 조절할 때 걔들도
뭐 주죠? 우리가 큐브에서 연구할 때 얘들이 충이 자랄 때 뭘 주잖아요. 로얄 젤리하고 네. 농약하고 넣어서 얘들을 갖다가 결과를 보는 거죠. 성충이 되었을 때, 농약 얼마 ppm이 들어갔을 때 간다. 요 정도 안 간다. 그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온 거잖아요. 이 꼴은 로얄 젤이고 모든 곳에서는 수분이 포함되어지는데 깨끗하게 정제되어진 뭔가의 수분이 늘 먹어야지만 성장을 잘 하는데 축사가 있으면 얘들은 물을 먹어 가거든요. 그럼 그 물을 먹고 오염되어진 물을 먹고 이 봉군이 성장을 뭐하고 주춤주춤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또 봉군들이 이 오염된 물을 먹으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먹으러 갈까요? 축사에 오염되어진 물을 먹으러 가요. 근데 그 오염되어진 물을 왜 먹으러 갈까요? 캐스처. 결과적으로는 물이 튀어오는 하니까 네. 주변에 뭐 수원지라든지 예. 하면은 그거라도 들고 가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낼게. 여기에는 지금 벌과 관련되어진 수원지, 농장 옆에 바로 수원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축사가 옆에 있다. 그럼 벌들은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먹지 않고 축사에 갑니다. 부족한 영양분? 아닙니다. 염분 섭취.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염분을 섭취해야지 괜찮듯이 꿀벌도 염분을 소량을 섭취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꿀벌에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천일염을 주거든요. 천일염을 주는 이유는 이제 그 ppm을 잘 맞춰야 돼. 염도를 잘 맞춰서 공급하는 것이 또 벌을 잘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축사가 옆에 있을 경우에는 염분량을 잘 조절해서 주면 그래도 축사에서 오염되어진 염분을 섭취하는 애들을 감안할 수가 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요인에서 얘기했듯이 또 이 봉사에서는 무조건 좋은 조건, 이제는 악조건을 얘기했다면 좋은 조건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악조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과수원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요건에는 사과가수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가수 농장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농장에서 농약을 치게 되면 꽃에 우리 벌들이 가기 때문에 낙봉은 있을 수가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과제는 축사가 있게 되면 거기에서 오염되어진 염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벌들에게 지장이 있으므로 이거를 극복하려면 지속적인 염분 측정을 해서 염분을 봉주가 주어야지만이 벌 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요 정도. 그러면 악조건을 비춰봤다면 또 다른 악조건이 하나 있어요. 먼저 좋은 조건보다는 악조건. 벌들이 싹 날라서 자유롭게 화분도 먹고 물도 먹고 와야 되는데 그 지역인 하나는 바람이 매우 많이 부는 지역. 바람이 매우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벌이 여기 있다가 바람이 휙 날려서 이쪽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무집에 가서 이렇게 삐대고 들어가면 너 뭐야 하면서 싸우겠죠. 그러면 또 군사가 줄어요.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게 되면 자기 봉장으로 오지 못하고 결국 쏠려서, 너무 많이 쏠려서 바람이 휘날려서 봉군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내가 봉군을 놓고자 하는 지역에 바람이 얼만큼 부는지, 그 다음에 그 물에 산악 지역에 아무래도 봉군을 설치해야 되니까 장마 기간에 물이 얼마만큼 내가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영향을 살펴봐야 되는데 물량보다는 바람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쫙 보자면 바람도 좌측과 우측을 막아주고 뒤편 북쪽 방향에는 저수지가 이렇게 막아줘서 바람이 외부에서는 크게 많이 불어도 이 지역만큼은 그래도 바람을 20%는 자연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저수지 위에 오다 보니까 바람은 좀 분다, 그죠? 밑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는 적게 불었죠.
요런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봉군을 놓을 때는 봉군 방향도 정말 중요해요. 방향은 우리가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 박사님 남쪽 방향을 보고 다 짓잖아요. 그죠? 남쪽 방향을 지어야지 빛도 들어오고 겨울에 따뜻하고 뭐 이런 요건도 있듯이 벌은 남쪽 방향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남쪽 방향에 정말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남쪽이 일조량 조건이 좋기 때문에 동남쪽을 추천드리고요. 정말 봉군을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은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에 군사를 놔서 우리가 분봉을 해보면 여왕이 성공을 못해요. 거의 뭐 제가 실험해 본 결과 뭐 한 50군을 놓잖아요. 한두 개 될까 말까. 그쵸? 예,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북쪽 방향을 봉군을 놓다가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쪽 방향을 피해라. 그 다음 피해야 될 장소가 서쪽 방향. 예. 서쪽 방향은 아침에 해가 들어와서 쫙 일조량이 줘야 되는데 해가 안 들어오니까 얘들이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군의 성장이 늦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동서방향이라는 것은 아침에 햇빛이 무조건 들어오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면 얘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조건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다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봉군을 자리 잡는 환경 요건이 되는데, 좋은 조건은 바람이 좀 없는 조건, 그리고 수온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일부터는 좀 따뜻해질 거예요. 4월달 되면 아마 내일 정도에 저수지 밑에 오시면 양쪽 끝방향으로 벌들이 엄청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 위에 벌들이 왱왱 날아가는 모습을 쫙 보면 군집을 이루어서 벌이 확 날아가고, 꿀 딸 때도 군집을 때를 이어서 쫙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벌들은 군집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군집 생활을 하는 어떤 곤충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개미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역시 우리 박사님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 가지 팩트를 드리자면, 이 벌을 앞으로 하고 싶은 분은 이 곤충에 대해서도 물론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개미라든지 어떤 이런 곤충에 대한 군집 생활에 대한 어떤 개미, 벌에 대한 책을 한 번씩 보시면 벌 성장을 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또 이론 강의를 하고 또 이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봉군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싶은 이 벌을 또 보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석사님, 박사님 또 학부 선생님들하고 이 벌을 내금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오늘 3월 19일이죠. 3월 19일인데 이충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충을 또 오늘 배워서 가야 되니까 지금 오늘 복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진짜 양봉을 하시는 초심자들, 양봉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을 만져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네. 예, 앞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우리 선생님 없으시고. 우리 박사님은 벌을 만져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언제 만져봤습니까? 5, 6년 전까지 조금씩 실험 때만. 아, 5, 6년 전에 연구소 있을 때 만져보셨죠? 네네네. 예, 뭐 그때 만져보셨고. 우리 선생님은? 석사 선생님은? 전 지금 연구실에서 키우고 하는 거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벌을 키웁니까? 아니면 뭐 충을 키우는 겁니까?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네. 벌 키우는 담당. 네. 야, 벌 키우는 거는 우리 맥가이버 김이 가서 키워주면 끝장나게 잘 키워드릴 건데, 어쨌든 벌 키우는 방법, 네. 자, 벌 키우는데, 벌 한 몇 년 정도 키웠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한 2년? 2년 정도 벌을 키우고 있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이 벌을 내금을 확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잘 그냥 유지하는데 거의 중점이. 아, 벌을 있어서, 유지하는데 네. 중점을 둔다. 네, 저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 벌이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아. 그렇게까지밖에 안 돼 해가지고 음. 이번엔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벌을 잘 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아, 그렇죠. 이야, 우리 양피장갑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양피장갑. 자, 보십시오. 우리 양봉 초심자 벌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우리 선생님, 양피장갑 죽입니다. 벌을 5년 전에 만졌던 선생님의 양피장갑. 벌을 지금 현상 유지하고 있는 양피장갑의 차이가 딱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한번 벌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이 잘 컸는지 안 컸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 벌을 보실 때는 앞에서 뭐 바쁠 때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서 봐요. 같이 볼 때는 집사람이 뒤에서 가고 제가 앞에서 보고 둘이 같이 보는데 빨리 보는 방법이고, 천천히 보는 방법은 벌을 보실 때 뒤편에서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도 앞에 있으면 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제 뒤에 백데이터로 있는 것이 벌 쏘임에 약하다. 제 뒤로 오세요. 선생님 끈이 바지 끈이 뭐 데인다 그죠? 예, 이게 좀 망가진 것 같아요. 아, 망가진 것 같다. 오케이. 보수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벌을 먼저 열 때, 자, 우리 벌통을 보면, 여기에 박스에 보면 써 있어요. 언제 왕이냐? 8월 신왕. 이게 뭔가 하면 2024년도에 8월 신왕이에요. 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몰라요. 자, 저는 특별한 보호는 없고, 다른 벌통과 관리 차원에서 가상이 있어요. 가상이 있는데, 이 가상은 벌 군사가 좋으면 약이 되고, 벌 군사가 작고, 이렇게 할 때 가상을 넣으면 독이 돼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화분 관리하기가 되게 좋아요. 올라오기 때문에. 벌은 요 정도 벌이네요. 자, 지금 요 정도. 진짜 벌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요 정도 벌이에요. 조금만 탈게요. 이 정도 벌이면 3월 말에 개상을 올려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벌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맥가이브 김 영상 한 번씩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보고 안 보는데 우리 섭버섯 선생님들이 제 농장에 지금 방문하셔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벌을 보는 중점 내용이 뭐냐? 여기에서 충판을 찾아야 돼요. 우리 연구과제로 써야 될 것이 1일령, 2일령, 3일령을 뽑아야 돼. 그죠? 1일. 지금 1일령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1일령 어떻게 뽑아요? 봐야지만이 그 봉판 소비 속에 1일령, 2일령이 찾아내야 되겠다. 그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경주 지역으로 봤을 때 벌 한 마리 더 갔다 이게 쏘겠다. 에이, 쏘아라. 자, 조금만. 자, 지금은 이제 꽃샘추위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 보온판을 빼낼 거예요. 이렇게 빼낼 거고, 여기는 먹이장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 먹이장이고, 지금 여기 1, 2, 3, 4, 5맷벌이다. 그죠? 5맷벌 중에서 우리가 충봉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봐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충봉판을 찾기 위해서는 소비를 털어내야 돼요. 이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왕이 여기 있네요. 앞에. 예. 그러면 여기 있을 가망성이 있다. 오케이. 요거 2일령, 3일령 보이네요. 어쩔 수 없다. 이럴 때는 왕을 잡아서 미안해, 옆으로 가. 털어낼 거예요. 자, 요렇게 털면 벌을 못 사게 구는 거잖아요. 결국 쏘일 가망성이 높다. 네. 자, 요 소비 같은 경우는 뒤편에는 봉판인데 여기는 이제 산란을 쫙 나가고 있는데, 와, 저 1일령 보이네. 요거 1일령 요 끝에 몇 개 있어요. 나머지 2일령, 3일령이고. 자, 요걸로 오늘 실험을 하고 봉판을 조질 거예요. 어쨌든
손님이 달려가지고 앉아서 가야 돼. 예. 어쩔 수 없다. 우리 선생님 전화는 어떻게 되세요? 정환희. 예, 정 선생님 요거 저 방으로 들고 가세요. 예. 오늘 실험할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다. 자, 하나 네, 가져가시면 돼요. 예. 자, 우리 선생님들은 나머지 또 한번 봅시다. 저 뒤로 가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아, 괜찮아. 들고 가세요. 하나만 더 봅시다. 요거는 약간 봉판이 이루어졌네요. 자, 여기에서 2장 이상 빼면 안 되거든요. 왜? 벌에게 충격이 가니까. 자, 그래서 금방 하나 뺀 거는 나중에 보충을 해준다 치고, 아, 먹이 좀 있네. 요 정도 공간만 비워놓고, 요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야, 너 아까부터 들어가서 왜 안 나오노? 쏠 거가. 자, 무리하게 볼 필요 없으니까. 괜찮아. 제가 할게요. 야, 나가라. 이제 나왔다. 아이, 새끼 쏘지 마, 좀. 너도 2마리 들어갔네, 여기. 자, 요로서 하나 뺐어요, 그죠? 다음 판에 한번 봅시다. 요 정도. 아, 또 쏠라 그런다. 원래 여기 토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쏘면 쏘겠죠, 뭐. 여기 있다, 지금. 봉주가 좋은가 봐요. 소매에 들어가서, 와, 여기 비춰주십시오. 여기 지금 숯벌을 이마에 달아놨습니다, 숯벌을. 요럴 때는 빛을 약간 쏘는 방향에서 속 나왔죠? 방금 봤어요? 네. 요렇게 하시면 벌 나와요. 자, 숯벌은 사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나놓겠습니다. 여기는 먹이가 많네요. 먹이짱으로 유지됐네요. 예, 먹이가 많네. 이건 공섭이 넣어줘야 되겠다. 지금 충판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충할 때 제일 힘든 게 충판 찾는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 아이고, 이거 다 봉판이네요. 그죠? 봉판 상태 괜찮은 거거든, 이 정도면.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비를 들었을 때 이 봉판이 안 보일 정도, 요 정도가 착봉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귀찮지만 살짝 틀어볼게요. 요 정도. 살짝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이 정도 붙어 있는 상태. 요게 착봉이 좋다. 그리고 봉판도 아주 양호하다. 숯벌집 보십시오. 숯벌집. 위에 숯벌 달은 형태도 아주 훌륭하게 달아놨습니다. 자, 지금은 3월이니까 숯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거 안 하고 딱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야, 그거 뭐 먹을 게 있다고 자꾸 나가노? 잠깐만요. 저는 이러면
아예 소매를 긋고 봅니다. 그러면 벌이 안 들어가겠죠? 아이고, 또 화분 줄 때 다 됐네. 화분 다 먹었네, 이 녀석들. 한 3통, 4통 봐도 충판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충판 없는데. 아, 좀 몇 개 있네. 아까 저거 조금밖에 없어요? 아, 예. 요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아이고, 어렵겠다. 인정을 보면 되니까. 예. 지금 마이크가 이 앞에서 둘둘둘둘 굴러 다니네. 뒤에도 봉판이네. 충판이 없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충판이 없어요. 봉판이죠. 그래서 이 벌을 볼 때 우리 박사님, 유 박사님 그 충판 찾기가 되게 힘드니까 충판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그 이론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통을 봤는데 약 1통 정도밖에 하나밖에 충봉판이 쓸 게 없다, 그죠? 자, 이것도 내일 날씨가 좀 오늘보다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벌 보는 실습을 하면서 제가 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벌을 직접 만져보고 뚜껑도 열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쌀쌀하니까 내일 본격적으로 벌을 본다 하고 오늘은 1통만 더 보고 3통만 봅시다. 이 충판 못 찾았다. 없다.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충판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다. 여기도 거의 만상이네요. 이런 거는 뭐 한 3월 말 정도 되면 개상을 올릴 수 있는 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보니까 화분떡을 전량 줘야 되겠네. 지금 벌통을 열어보니까 화분이 많이 없어요. 날씨가 며칠 동안 추웠으니까 아, 이것도 먹이 짱인데. 아직 살이 다 안 나갔네, 흰무기 짱이도. 지금 벌통 뚜껑 열잖아요. 그럼 열자마자 한두 마리는 죽어요, 사실은. 그렇죠. 좀 전에 찌지직 징기 죽는 소리 들었죠. 요 같은 경우는 충판 없고 봉판으로 다 이루어졌네. 아, 얘도 이충할 충판이 안 보이네요. 예. 지금은 이렇게 장갑을 쥐고 벌을 보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땀나고 덥잖아요. 그러면 장갑을 벗어버려요, 이렇게. 더우니까. 그리고 또 장갑을 찔 때는 만지면 우리가 자꾸 묻으니까. 그런데 요렇게 손으로도 맨손으로도 벌을 볼 수 있어요. 요렇게 빼서 천천히 보시면 돼요. 확 빼지 말고. 밑에 지금 숯불 다 달았다, 그죠?
숯불 다 달았고, 요거는, 저거보다는 충판이 많이 없다. 그때랑 같이 하죠. 일단 봅시다. 이것도 괜찮은 게 없는데, 충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충판 찾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빼면 벌이 사람한테 안 달게더래요. 이것도 거의 다 봉판이고. 이번 추위 때문에 벌들이라든지 착봉 상태는 전체적으로 조금 약해 보여요. 지난주에 제가 정소를 해놔가지고. 예. 만지면 귀찮으니까. 자, 여기까지 좀 봅시다. 충판 제가 오늘 데이터해갖고 연구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니까 요즘 한번 보고. 자, 내일 화분떡 주면서 또 충판 한번 찾아보고 날씨 좋을 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생 박사님, 석사님하고 벌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주에서 맥가이버 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